피로감, 피부 미백 효과, 주근깨, 기미, 주름이 생기는 것을 메가도스, 고용량 요법이라고 하잖아요. 비타민C만 많이 먹어도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여러분은 비타민C를 얼마나 먹고 계신가요? 제 영상을 이미 많이 보신 분들은 비타민C를 상당히 드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사람들을 보면 한 6,000ml 그 이상 드시는 분은 그 중에서 좀 드문 것 같아요. 보통 크게 용기를 내서 먹는 분이 하루에 한 2,000ml, 난 하루에 한 번 먹어, 1,000ml짜리 알약 2알 먹어,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요. 그렇게 드시지 말고 최소한 하루에 6,000ml 이상 비타민C 단독으로 들어있는, 비타민C만 순수하게 들어있는 이런 알약 정제나 아니면은 분말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분말도 이렇게 큰 통에 들어있어서 뚜껑 열면 숟가락으로 떠먹는 그런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타민C는 쉽게 산화되거든요. 아주 쉽게 변해요, 말 그대로.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형광등, 불빛, 공기만 만나도 얘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이거를 분말로 먹는다고 하면 스틱포로 되어 있는 거 먹고, 알약으로 되어 있는 거 하면 차광 포장이 되어 있어요. 제 진약사몰에 들어가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진정주 비타민C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싼 영양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하루에 6,000ml도 약간 작은 느낌이 있어요. 한 번에 한 2,000ml나 3,000ml씩 처음에는 식후에 복용하시다가 나중에는 식사 상관없이 한번 먹어보세요. 저는 지금 평소에 하루에 한 14,000에서 15,000ml 정도 먹고 있는데요. 비타민C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렇게 제대로 먹었을 때. 메가도스, 그러니까 고용량 요법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먹었을 때 주는 효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일단 제가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예뻐지고 잘생겨져요. 그게 항산화 작용이 있는데요. 항산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이렇게 늙기 시작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사람은 늙잖아요. 그리고 늙는다라는 게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는 기운이 빠지고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진다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매일 하루의 생활 패턴을 보면 밤에 꼭 잠을 자야 되잖아요. 이 잠자는 시간이 필요한 게 우리 몸을 그 산화되는 것으로부터 새롭게 생명력을 회복해가지고 다음날 활동할 수 있게끔 준비시키는 그 쉼이거든요. 그게 잠이잖아요. 우리 몸은 그럴 정도로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70년, 80년 그 이상을 건강하게 쭉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한 25살 넘어서부터도 노화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C를 학생들이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지구력이 생겨요. 그래서 똑같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거나 하루 종일 수업을 들어도 비타민C를 자주 섭취하는 아이들은 남들이 모르는 비밀 병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훨씬 덜 피곤하고요. 밤에 자기 전에 비타민C를 한 4,000ml, 5,000ml를 먹고 자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훨씬 상쾌해요. 밤 사이 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이 일어나지만 이 비타민C를 추가로 더 섭취를 해줬을 때 그 해독작용이 훨씬 더 원활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다가 보니까 이게 피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당장 느끼는 것이 피로감, 효과가 확실하다, 지구력이 향상된다, 이걸 알 수 있고, 조금 나이 든 사람들이 먹으면 얼굴의 혈색이 밝아져요. 그래서 피부 미백 효과 확실하고요. 주근깨, 기미 이런 거 억제 작용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아요. 주름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펴지는데요. 주름이 생기는 것을 이제 콜라겐, 그러니까 피부 진피에 콜라겐의 농도가 떨어지면서 콜라겐 함량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깊은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요. 비타민C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그 포장 겉면에 보면 이런 글자가 있을 거예요. 결합 조직의 생성에 도움을 줌.
그 결합 조직이 콜라겐이거든요. 이 결합 조직의 생성에 도움을 준다라는 말이요. 단지 피부의 주름만 좋게 해준다, 이렇게 좀 개선시켜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골다공증이 칼슘 부족이라고 알고 계신데요. 똑같은 밥상에서 자라나는 10대 청소년인 손자랑 할머니랑 비슷한 음식을 먹는데 할머니는 골다공증이 오고 아이는 그 밥을 먹고 키가 크거든요.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칼슘 부족이 아니라 식탁에서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할머니의 몸에서는, 할아버지의 몸에서는 노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그 똑같은 작용이 뼈에 생기는 거라고 보면 돼요. 뼈에 구멍이 생기는 거를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 피부가 처지는 거랑 뼈에 구멍이 생기는 것은 사실 일맥상통한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피부의 주름을 없애준다. 그것이 결합 조직의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이라면 그 똑같은 작용으로 인해서 뼈 속에 밀도를, 골 밀도를 촘촘하게 해주는 작용도 비타민 C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에 예방이 돼요. 물론 골다공증을 비타민 C만으로 100% 치료한다 그런 뜻은 아닌데요.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골다공증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자기가 칼슘이 부족하다는 게 확실해서 특히 이제 노인들 중에서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은 칼슘만 부족한 게 아니라 철분도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마르고 영양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골다공증이 많이 오거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칼슘을 좀 먹기도 해야 될 텐데 그 칼슘이 굉장히 흡수율이 낮고 위장장애가 있어요. 이런 칼슘 중에서도 위장장애가 좀 덜한 거, 적은 거를 골라서 섭취를 하되 그거를 먹을 때 비타민C를 동시에 같이 먹어보세요. 그러면 비타민C가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철분 같은 미네랄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참 기특한 작용이 있어요. 식사를 할 때 비타민C를 같이 먹잖아요. 소화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비타민C만으로 상당히 위장 기능이 회복이 되고 소화 흡수력이 올라가는 그런 기특한 작용이 있잖아요. 또 이 비타민C가 위장에서 뿐만 아니라 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 속에 여러분들 좋은 유익균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잘 아시죠? 뭐 유산균, 뭐 프로바이오틱스, 뭐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거 엄청 비싸게 주고 많이 드시는데요. 그런 거를 먹더라도 비타민C를 같이 먹어보세요. 비타민C를 수시로 계속 섭취를 하면서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을 때랑 그냥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을 때랑 차이가 많이 있고요. 프로바이오틱스를 혹시 형편이 안 돼서 못 먹는다 하더라도 비타민C만 많이 먹어도 장내 세균총이 굉장히 건강하게 바뀌는 기특한 작용이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기특하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왜 그러냐? 비타민C는 싸거든요. 굉장히 값이 싸요. 이게 하루에 1000ml, 뭐 15,000ml를 먹는다 그래도 다른 영양제 하나를 먹는 것보다 어떤 종류에 따라서는 더 값이 싸다고 할 정도로 비타민C가 착하거든요. 근데 이 착하고 싸디싼 비타민C가 우리 몸에 주는 효과는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약국에서 제가 좀 특이한 약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고 믿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전국에서 뭐 외국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 사례가 저희 약국에 뭐 수만 건이 아니라 수십만 건 그 이상일 거예요. 그런 사례를 그분들이 이제 경험한 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거를 먹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을 피드백을 해주시잖아요. 그 피드백이 또 새로운 연구 형태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면 그걸로 인해서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의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제 진약사몰에 들어가 보면 제품도 많고 또 제약 생기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게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구설수에 많이 오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말 사람들은 정직하게 그 효과를 보고 저를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런 생생한 현장에서 아픈 분들의 생생한 효과 그런 거를 들어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정말 뜨거워져요. 그게 그렇게 생생한 치료 효과,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이렇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몸이 아파 보세요. 안 아파 본 사람들은 그거 그냥 손가락질하고 말하기 쉬운데요. 정말 내 몸이 아파 보세요. 그런데 병원에 가도 어떤 답도 없고 정말 절박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저한테 주로 오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나이 한 40 먹었을 때부터 건강이 급다운 되어가지고, 제가 참 제 몸을 살리기 위해서 또 저희 가족들을 또 제 딸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제가 애를 쓰다가 더 여기까지 온 것 같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이 비타민 C를 제대로 섭취를 해보면 정말 놀라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혈관이 막힌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당뇨 환자들이었는데요. 참 당뇨는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병원에서 말해주는 그런 그 혈당 조절 시스템 병원에서 당뇨약을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인슐린을 주사를 맞기도 하고, 인슐린 펌프를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당뇨가 사실 의료 산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당뇨병 환자들의 고통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수많은 임상 중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고 독특한 사례가 이 당뇨 환자들이 고용량 비타민C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되냐 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들은 왜 병원에서 인슐린이나 당뇨약 이런 거 열심히 먹고 또 식이요법도 하고 이래가지고 거의 정상 혈당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정상 혈당을 그렇게 어렵게 유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굉장히 체력이 딸려요. 되게 기운이 없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분한테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상 혈당이라는 게 당뇨 환자들한테는 저혈당이에요. 제가 내린 연구 결과는 그래요. 그분들은 당뇨 약을 쓰면서 정상 혈당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거의 너무너무 몸이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병원 약은 별로 안 먹든지 아니면 아예 안 먹든지, 혈당은 항상 공복 혈당도 한 150 이상 이렇게 200도 넘어가고, 좀 높으면 한 250도 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서 10년 이상을 비타민C를 하루에 1000ml 이상 드신 분들을 제가 간간히 보거든요. 놀라워요, 여러분. 병원에서 주는 최첨단 모든 의사 선생님 말을 착실하게 따르고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혈당을 억지로 정상 범위로 한 사람보다 더 건강해요. 이 허탈한 결과를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혈당을 물론 관리는 해야 되는데요. 그냥 약간 높은 게 차라리 저는 더 건강한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잖아요. 대량으로 먹으면 합병증이 없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왜 당뇨 환자들이 점점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냐.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해도 아니면은 철저히 못하죠. 대부분 약간 높잖아요. 이 상태에서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다 합병증이 오거든요. 그 합병증이라는 게 뭐냐, 혈관이 망가지고요, 장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렇게 발이 썩어 들어가시는 그런 분들도 제가 봤고, 눈이 멀어버리는 분들도 봤고, 콩팥도 왜냐하면 혈관 덩어리니까요. 정말 세미한 혈관, 그 혈관 덩어리를 우리 학교 때 배웠어요. 사구체라고. 콩팥, 조그만한 콩팥 하나에 사구체가 한 100만 개 정도 있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귀동냥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조그만한 그 콩팥 안에 사구체가 정말로 가느다란 혈관 덩어리거든요. 그게 100만 개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대단한 미세한 혈관 덩어리겠어요. 근데 이게 걸쭉한 당뇨가 있는 그 피가 흐르게 되면 그 혈관이 다 망가지는 거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얼마 안 가서 투석해야 되고, 물론 이제 체질에 따라서 좀 오래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조차도 비타민C를 한 하루에 10,000ml, 15,000ml 먹으니까 혈당이 좀 높은데도 그게 오히려 훨씬 더 기력이 있고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 남성분들 발기부전 오잖아요. 발기부전 있을 때 병원에서 비아그라 같은 거 처방하잖아요. 그 비아그라가 어떤 기전이냐, 그 생식기의 혈관을 확장시켜요. 그럼 혈관을 확장시켰을 때 발기가 일어난다. 그럼 평소에는 어떤 성적인 자극이 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도 발기가 되지 않는다. 그 뜻이 그러면 우리가 추적해 보았을 때 무슨 뜻이겠어요? 혈관이 막힌 거예요. 생식기 주변에 있는 그 섬세한 혈관이 막혀버린 거죠. 근데 그 막힌 혈관을 억지로 비아그라 같은 거를 써서 확장을 시키면 이게 이제 발기부전에서
일시적으로 치료가 되는데요. 그 비아그라 같은 게 심장에 주는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우리가 혈관을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요, 상당히 우리 몸에 굉장히 위험한 처치법이에요. 혈관이, 그 약에 따라서 혈관 확장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 몸의 특정 부위에 얼마나 더 특정한 그 부위의 혈관을 확장시키느냐가 약물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혈관 확장제는 먹으면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왜냐하면 그 약은 뇌에 있는 혈관을 특징적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아프면서 그 뇌에 제대로 순환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혈관이 확장되면요, 그 확장이라는 것이 어떤 때에는 피가 더 많이 도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혈류가 갑자기 속도가 뚝 떨어져서 피가 안 도는 결과가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킨다라는 것이 결코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 그런데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혈관 청소에 효과가 있어요. 혈관 청소. 혈관 청소, 뭐 장을 청소하는 것처럼 뭐가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좀 망가져 있는 그 혈관을 탄력 있게 깨끗하게 청소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혈관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동맥경화잖아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건데, 이 동맥경화라는 질환이요, 혈관의 내피라고 하거든요. 혈관 겉에 말고 피가 통하는 그 혈관의 안쪽 그 피가 통하는 그 부분에 흐르는 피가 직접 닿는 면, 그 면을 혈관 내피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내피가 손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피장애라는 말을 하거든요. 동맥경화는 내피장애고, 이 혈관 중에서 내피가 상하게 되었을 때 오는 것이 고혈압, 동맥경화, 그 이외에 기타 등등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콩팥 질환도 결국은 다 혈관 질환이고, 이게 대부분이 다 혈관 질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발이 엄청 차가운 사람들 있잖아요. 손발이 엄청 차가운 사람들, 우리가 동의보감이나 옛날 그 한방적인 원리에 보면 그 사람이 냉증이 있어가지고 몸이 차고 영양이 부족하고 기력이 딸려서 손발이 차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조선시대까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 21세기, 20세기, 21세기 우리 시대에는요, 기력이 딸리는 사람들은 완전히 위장이 고장나서 못 먹는 사람들 빼고는 거의 없어요. 큰 수술을 받았거나 엄청 피를 많이 흘렸거나 이런 사람들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력이 딸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손발이 차냐? 그 혈관 질환이더라고요. 피가 잘 돌지를 않아가지고 가슴은 뜨거운데 손발이 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냉증이라고 생각하고 한약이나 어떤 뜨거운 약을 먹었을 때 몸에 더 부작용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혈관을 청소할 수 있게끔 비타민C 고용량하고, 또 비타민C 고용량만으로 혈관이 청소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로 이제 심장병, 심장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나 이런 게 오는 사람들은 제가 뇌출혈, 뇌경색 이런 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하지정맥류, 하지불안, 파행성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어려운 질환들이 있어요. 그리고 몸에 염증이 정말 많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도 순환만 잘 되면 그냥 병이 자연 치유가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그 비타민C 뿐만 아니라 제가 만든 약 생기산을 같이 쓰고, 이 생기산에다가 비타민C 고용량을 하면서, 비타민C 고용량을 하면 여러분 비타민 B를 꼭 드셔줘야 돼요.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어느 정도로 균형이 맞아야 우리 몸이 훨씬 더 건강하거든요. 근데 비타민 B는 제가 일반 종합 비타민 말고 제 진정주 비타민 B100을 먹으라고 말씀드려요. C는 1000ml나 2000ml가 고용량인데요. B는 B100이 굉장히 단위가 높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B는 단독이 아니라 B1번부터 12번까지 여러 개의 계열로 이루어져 있는 B 복합제예요. B 콤플렉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각각이 전부 다 100단위 이상, 어떤 거는 500단위씩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B100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C 고용량이랑 같이 썼을 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마그네슘을 같이 쓰는데요. B, C, 마그네슘. 그리고 정말로 이제 몸에 염증이 심하거나 혈관이 막힌 사람들은 제가 생기산 제약을 같이 쓰잖아요. 이렇게 썼을 때 막혀져 있는 혈관이 뚫리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제 또 다른 영상 생기산에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비타민 C는 여러분 수족냉증에도 효과가 있어요.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많이 피곤하고 또 바이러스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걸핏하면 뭐 코로나 또 독감 또 이런 거 걸리는 사람들, 맨날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암에 걸려 있거나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비타민 C는 굉장히 강력한 항암제이기도 해요.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암이 전이가 잘 안 된대요. 발생도 잘 안 되지만 전이가 잘 되지 않아요. 제가 공교롭게도 또 암 환자잖아요. 제가 이제 재작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도 한 가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 림프절의 전이가 딱 1개가 된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셨어요. 1개 림프절이 전이가 되었는데 그 1개 림프절이 엄청 컸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져질 정도로 이 사이즈가 컸는데, 그래서 당연히 여러 개의 림프절에 전이가 되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한쪽 겨드랑이 림프절을 이 의사 선생님이 몽땅 제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림프절이 없으니까 순환이 안 돼가지고 이거 복구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금 고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놀랍게도 다 제거를 해놓고 보니까 전부 정상이고 그 커져 있는 림프절 그거 1개만 딱 암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타민 C 덕분이다. 그게 그 정도 됐으면 굉장히 이게 전신에 퍼졌든지 림프절도 훨씬 더 여러 개가 퍼져서 제가 최악의 사태를 맞이했을 텐데요. 이게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서 그 림프절 안에서만 1개 림프절 안에서만 암세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암이 전이가 되지 않는다면 걔는 더 이상 암이 아니거든요. 암은 뭐가 무서우냐, 이게 홀씨처럼 퍼져버리는 전이가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비타민 C만 고용량을 계속 먹고 이제 이미 암이 걸린 사람들은 그 병원들 중에서 비타민 C 주사를 주는 병원이 있거든요. 그런 병원에 가서 비타민 C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아보세요. 이미 암 환자이신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도 주사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매일매일 주사 바늘을 꽂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게 가장 안전한데 매일 비타민 C 고용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암의 가족력이 있는 집안, 또 당뇨병, 심장병, 뭐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도 간에 문제가 있어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장이 안 좋아가지고 맨날 가스 차고 부불 끓고 안 좋으신 분들 있죠. 그리고 걸핏하면 오줌 소태 나시는 분들 있어요. 방광염. 몸살처럼 방광염이 걸려가지고 소변이 줄줄 새고 봐도 소변을 안 본 것 같고 금방 소변을 봤는데 또 볼 것 같고 급박요, 요실금 이런 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비타민C 고용량만 해도요. 이 비타민C가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먹자마자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 뭐하러 먹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소변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인 거예요. 소변으로 나가면서 콩팥을 치료하고요. 요세관 이런 거 다 치료해요. 그리고 방광이 여러분 매일 소변을 이게 담고 있으니까 이게 방광암 같은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비타민C를 소변에다가 많이 담아 두잖아요. 그러면 이게 요도까지 싹 청소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동네 약국을 할 때 방광염 때문에 매일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제가 병원 약을 항생제 이런 거를 주면서 비타민C 고용량을 같이 권했어요. 근데 제 말을 듣고 비타민C를 자주 드시는 분은 항생제 먹는 일수가 반으로 급감되고요. 다시 재발을 잘 안 해요. 이 비타민C 저도 항암제를 맞고 난 뒤에 제가 완전히 방광 요도도 다 망가져가지고요. 제가 참 말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참 힘들고 부끄럽고 막 그랬었어요. 이 소변이 완전히 다 망가진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도 비타민C를 하루에 한 15,000ml 정도씩을 한 두어 달 이렇게 먹었더니 소변은 방광은 금방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제가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효과가 비타민C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 먹어서 뭐 위장이 망가진다, 위장이 살아나고요.
왜냐하면 비타민C가 들어가서 적당하게 위벽을 자극을 했을 때 위산이 적당하게 뿜어져 나왔을 때 위가 제대로 운동을 하거든요. 너무 그 위장병에 막 위산 차단제 쓰고 뭐 제산제 쓰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이러면 정말 위가 위 무력증에 걸려버려요. 근데 비타민C를 적당히 섭취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사실 위산이 나올 만큼 나와야 그게 위가 정상인 거거든요. 하여튼 이 위장병도 치료하지요. 대장, 과민성 대장염 같은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죠. 골다공증에도 효과가 있지요. 심장병,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지요. 당뇨, 합병증 확실히 예방해 주지요. 피부의 이 탄력, 그리고 주름, 피부 혈색 이런 거 다 돌이키게 해주지요. 혈관 상태, 젊음, 탄력성 옛날로 돌이키게 해주지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좋은 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저는 비타민C 많이 먹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 소화 용량을 굳이 뭐 제가 말씀드린다면 한 초등학교 글쎄요 알약을 먹을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저는 한 3000ml는 먹었으면 좋겠고요.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40kg 이상 몸무게가 나가는 아이들은 어른이랑 똑같이 6000ml 이상 먹는 거 좋다라고 생각해요.